어깨 관절이 그냥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강제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여기가 찢어지면서 오히려 더 큰 손상을 일으키거든요. 벽 쪽에다가 손목을 딱 대고 이렇게 고개를 반대쪽으로 늘려주면 조금 더 좋은 스트레칭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벽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관절이 아픈 시니어층 분들한테 좋은 음식은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굴도 되게 좋아요. 매일 5분 어깨에 50견을 푸는 운동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달고 사는 질환들은 다 정해져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정리해보면요, 일단 머리는요, 두통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 그냥 편두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나는 잠을 잘못 자면 머리가 아파. 특히 여성분들이 더 많고요.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 있는 분들 많고요. 두통을 만드는 질환 중에요, 치아에 문제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머리 하면은 두통 내지는 치과적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목으로 내려오면 목 디스크, 여기 뒷목 결리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경부통증 이런 게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어깨는 회전근개 파열 아니면 오십견 이런 게 되게 많겠죠. 허리는 제일 유명한 거 허리 디스크, 협착증, 요 두 개가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손 쪽으로 내려오면은 우리 팔꿈치는 테니스 엘보라고 하죠. 운동하다가 다치는 바깥쪽이 아픈 거, 안쪽이 아픈 거는 골프 엘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손목은 손목 터널 증후군, 요게 좀 유명하겠죠. 다리하고 발 쪽으로 내려오면은 무릎 아픈 무릎 관절염, 그 다음에 다리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해요? 하지정맥류 유명하죠.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평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족저근막염 이런 것들도 유명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몸은요, 현대 삶과 별로 맞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몸은 움직이고 걷고 뛰고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몸인데 요즘 어때요? 거의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은 다 앉아 있을걸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요. 출근할 때 어떻게 해요? 차 타고 가잖아요. 운전해서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앉아서 가는 경우 많잖아요. 운전할 땐 당연히 앉아서 갈 거고. 그럼 그때부터 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근해서 앉아서 모니터 보면서 일하죠. 퇴근할 때 또 차 타고 집에 오면 오자마자 뭐 해요? 소파에 앉아. 거의 눈 뜨고 있는 시간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기름칠할 시간이 없어요. 운동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아픈 원인은 운동 부족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요. 중장년층 이상에서 많이 불편해하는 거는요,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어깨예요. 어깨에 회전근개 쪽 질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깨 아프신 분들, 그리고 허리 아픈 분들, 허리 디스크가 꼭 있지 않더라도 허리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많고요. 마지막 3번째가 무릎이에요. 이 3가지는 정말 관절 아픈 분들은 달고 사시는 건데 그 중에 뭐가 제일 많느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깨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상체를 쓸 일이 많다는 거죠. 어깨를 쓸 일이 많고 또 운동하다가 부상당하기도 쉽고, 왜냐하면 어깨 관절이 생각보다 되게 약하거든요. 그냥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고관절이나 이런 데는 단단한 소켓으로 딱 맞물려 있다면 어깨 관절은 힘줄에 의해서 덜렁덜렁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상의 위험이 커요. 그래서 어깨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5분 중년들의 퇴행성 고질병을 해결하는 스트레칭. 첫 번째, 머리 두통을 없애는 스트레칭이고요. 엄지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두통을 만드는 신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 목 주변에서 나와서요, 이렇게 해서 뒤통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두통이 있을 때 머리 끝까지 쭈뼛하고 아픈 이유가 이 뒤로 올라가는 요 신경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냐면 이렇게 고개를 딱 돌렸을 때 여기 있죠. 근육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요 끝나는 이 부위가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여기를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리면서 쓸어줍니다. 꽉 누르는 거 아닙니다. 피부만 살짝 이렇게 밀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통이 심한 분들은요, 이거 하는데도 여기가 되게 아파요. 누르면 되게 아픈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신경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쭉 밀어줘요. 10번 해줘요. 쭉. 반대쪽도 반대쪽 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 두통이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깨에 50견을 푸는 운동은 펜줄럼 운동이고요. 어깨 50견이라는 건 어깨가 굳은 거예요. 이 앞쪽에 있는 인대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팔이 올라가지를 않는 걸 50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강제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여기가 찢어지면서 오히려 더 큰 손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요. 그냥 진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팔을 진자 운동하듯이 펜줄럼 운동을 해줍니다. 앞뒤로 처음에 흔들다가요. 어느 정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동그랗게도 흔들고 팔자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마치 무중력 상태에서 어깨가 움직인다 생각하고 천천히 진자 운동을 하다 보면 굳어있는 어깨 쪽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50견이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해주세요. 다음은 허리 통증이 있으실 때요. 우리 허리는 비틀 때 좋아져요. 무슨 얘기냐? 척추가 이렇게 쭉 있고 그 주변에 근육들도 있고 인대가 붙어 있잖아요. 얘를 마치 행주를 짜듯이 허리를 비틀어주면 그 안쪽에 뭉쳐있던 근육들이 부드럽게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체와 하체를 반대쪽으로 쭉 스트레칭 해준다 생각하면 돼요. 이때 너무 갑작스럽게 틀면 오히려 손상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부드럽게 상체와 하체를 반대 방향으로 틀어주세요. 무릎이 아플 때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에 대퇴사두근을 운동시켜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 앉은 채로 운동을 할 때는 그대로 쭉 뻗어서 얘를 조여준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근데 그냥 들기에는 너무 운동 강도가 약하다 싶을 때는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 같은 걸 차고 쭉 해서 얘를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버티고, 반대쪽도 허벅지를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이 운동만 해줘도 무릎 관절염을 상당수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저림을 예방하는 스트레칭이고요. 우리가 손이 저리면 손목 터널 증후군에 의한 손저림을 생각을 하잖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건 이 손바닥 가운데를 지나가는 신경이 이 사이에 눌려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줄들을 길게 늘려준다면 여기 눌려있던 신경을 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손목을 완전히 쭉 늘리고 반대쪽 손으로 손가락을 잡아 당겨주는 손목 스트레칭을 해준다면 손저림을 상당수 예방할 수가 있어요. 한쪽을 해줬으면 반대쪽도 이렇게. 벽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벽 쪽에다가 손목을 딱 대고 이렇게 고개를 반대쪽으로 늘려주면 조금 더 좋은 스트레칭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벽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여러 군데 우리가 달고 있는 질병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질병들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5가지 정도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적절한 체중 유지입니다. 적절한 체중 유지를 위해서는 좋은 식습관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체중 유지와 식습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관절을 보호하는 규칙적인 운동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부상을 예방하는 습관. 부상을 예방하는 습관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짚고 일어날 때 손목을 이렇게 짚을 때 손목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어날 때 짚을 때도 약간 주먹으로 이렇게 쥐고 바닥을 지지해서 일어난다든지 하는 평상시 부상을 예방하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수면이에요. 7시간 이상 자야 돼요. 2시간, 2시간, 2시간 이렇게 자는 거 말고요. 연속으로 7시간을 잠을 자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잠을 자면서 회복을 하니까요. 5번째는 금연, 그리고 절주. 금연과 절주도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관절이 아픈 시니어층 분들한테 좋은 음식은요,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들이 좋아요. 항염증 음식들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들이 있습니다. 오메가3 하면 등푸른 생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어, 고등어, 정어리 이런 것들이 오메가3가 풍부하고 견과류에도 되게 풍부해요.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이런 거죠.
두 번째 항염증 음식으로는 과일과 채소입니다. 베리류라고 하잖아요. 뭐 블루베리, 딸기, 뭐 라즈베리 이런 게 항염증 식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뭐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방울 양배추 이런 거. 귤도 되게 좋아요. 감귤, 뭐 오렌지, 라임, 레몬. 얼마 전에 레몬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항염증 식품입니다. 허브와 향신료로는 컬큐민, 그러니까 강황이죠. 컬큐민, 뭐 생강, 마늘 등도 항염증 식품 중에 대표적인 거죠. 전신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될 식습관. 첫 번째, 다양하게 먹는 겁니다. 다양한 식품군을 먹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서 통곡물, 어떤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과 채소를 먹었으니까 단백질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백질로는 생선, 달걀, 콩, 견과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지방도 좀 몸에 좋은 지방을 먹는 게 좋겠죠. 저지방으로 된 것들, 유제품 같은 거 드시고, 지방 중에서도 몸에 좋은 지방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소를 좀 균형 있게 먹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부터 해서 포화지방하고 트랜스지방은 좀 제한을 하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식품을 드시는 게 좋고요. 조리법도 되게 중요해요. 튀김 음식 뭐 이런 것보다는 굽고 찌고 삶은 음식들, 아무래도 우리 건강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 너무 짠 음식도 좋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런 음식을 드시면서 수분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이 엔진이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 세포가 하나의 엔진이거든요. 이게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물이 부족하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분 섭취에도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